제목 믿었던 사람이 날 무너뜨렸습니다. 보증사기 피해형 노후 파산의 현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하기 참 어려운 주제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보증과 사기로 인한 노후 파산.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선의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손 내민 순간 그들의 노후는 무너졌습니다. 일부 나는 그냥 형을 믿었을 뿐입니다. 최상복 씨, 71세. 은퇴 후 작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술, 담배 한 번 하지 않았던 성실한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보가, 나 사업 하나 하는데 내가 보증만 좀 서주면 돼. 절대 손해 안 나. 최 씨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니까, 평생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사업은 1년도 못 가 부도가 났고 최 씨에게 날아온 건 4천만 원의 채무 청구서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보증만 섰을 뿐이라고.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보증인이란 건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은 압류됐고 퇴직금 일부는 이미 사용된 상태. 생활비도 막막해졌습니다. 3부 매달 빚을 갚는 노인. 최상복 씨는 국민연금 58만 원 중 절반 이상을 매달 채무 변제에 쓰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론 전기세, 식비, 교통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자주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4부 또 다른 피해자, 사기로 모든 걸 잃은 노부부. 이번엔 이정혜 씨, 68세.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로 조용한 노후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인 어 씨가 찾아왔습니다. 누님, 이거 진짜 확실한 거예요? 시중은행보다 이자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니까 그냥 맡겨두기만 하세요. 그는 100% 안전한 사모펀드를 소개했고 이정혜 씨는 자신의 적금 전액인 7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모펀드는 허위였고 그 지인은 잠적했습니다. 오부 사람을 잃는 고통. 이정혜 씨는 돈보다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로웠을 텐데 있어서 더 외로웠어요. 돈을 잃고 신뢰를 잃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 그 시간들. 그 이후로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가 도와주겠다는 말에도 너도 혹시 하고 마음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부 보증과 사기의 공통점. 이 두 이야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악의가 없었다는 것. 상대는 가족, 친구, 오래된 지인이었다는 것. 잘 모르는 서류나 투자 방식이 있었다는 것. 손해는 수년 이상 혹은 평생에 걸쳐 이어졌다는 것. 무서운 건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7부 보증사기 피해의 통계적 현실. 통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1만 2천여 건. 평균 피해 금액 약 4,800만 원. 전체 사기 피해 중 50대 이상 비율 61%.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전세 사기 피해 입은 고령층 약 7,000명. 노인 대상 친척 사칭형 사기 증가율 전년 대비 120%.
팔부 나는 당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보증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기꾼은 가면을 쓰고 오고 보증은 법적으로 채무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구부 왜 우리는 보증과 사기에 쉽게 넘어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1. 신뢰의 착각. 오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겠지라고 믿음. 2. 경제 지식의 부족. 이자율, 리스크, 보증 범위를 잘 모름. 3. 거절에 대한 죄책감.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냥 도장 찍음. 4. 급한 마음, 외로움. 평소 대화 없는 노년일수록 친절한 접근에 쉽게 끌림. 10부 보증사기 피해형의 특징. 감정 중심의 판단. 구두 약속에 의존. 서류 확인 부족. 도움 요청에 즉시 응답. 계약서, 녹취 없이 거래 진행. 이런 모든 패턴이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11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예방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도장 먼저 찍지 마세요. 보증은 곧 채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투자 제안은 서면 제3자 검토 후 결정하세요. 가족이라도 증거 남기세요. 문자, 계약서, 녹취, 상담 받으세요. 노인복지센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12부 화자의 말. 보증은 사랑이 아닙니다. 투자는 관계의 증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 것. 진짜 관계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13부 다시 시작한 그들의 삶. 최상복 씨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루 4시간 청소일을 하십니다. 빚은 아직 남았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혜 씨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서 금융피해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도 저는 먼저 제 삶을 생각합니다. 보증이든 사기든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이혼 및 가족 해체형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관계가 무너질 때 노후는 또 어떻게 흔들리는지. 좋아요와 구독은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셀프 점검. 최근 누군가의 보증을 요구받았나요? 가족 혹은 지인이 투자 제안을 해온 적 있나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준 적 있나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적 있나요?